149페이지 하단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라고 되어 있지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1번 한번 보세요. 당해 도시군 계획 시설 외의 건축물 내지 공작물 허가 금지 149페이지요. 자, 1번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문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이 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에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두세 번은 해야 최소한 됩니다. 꼭 집에 왜 유치원생 애들한테 뭔 얘기할 때 꼭 서너 번 얘기하듯이 서너 번 얘기할 때 엄마는 나중에 폭발해야 안 해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꼭 세너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고쳐지면 애는 죽어 있어요. 그죠? 초죽음 된다고 봐야죠. 자, 칠판 보세요. A는 이 땅에 이런 걸 할 때 허가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A 땅을 포함해서 6차선 도로 만들겠다고 도로 부지로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철도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녹지 조성해야 되겠다. 학교가 들어서야 되겠다. 즉, 개인의 땅이라도 시설 설치한다고 시설 부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하고 A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가진 땅의 소유권 있지요.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공익하고 사익이 충돌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우리 공법은 어디가 우선할까요? 공익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청와대에서 헌법을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한 얘기 들어봤지요. 토지 공개념이란 것은, 토지란 것은 니거 내 것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니거 내 것이 없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옳다고 봐요. 그것만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토지는 영원히 존재하는 건데, 할아버지가 가진 땅을 죽으면 아들이 당연히 가지고 죽으면 손주가 당연히 가진다는 것. 그 다음에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런데 토지 가진 사람은 소수란 얘기거든요. 극소수. 그러니까 극소수가 부를 다 편중해서 가지고 간다. 문제 있다. 토지는 공공재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의 소유권도 획기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걸 헌법에 근본 뼈다구로 넣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저같이 공법을 하고 행정법 하는 사람들은 그걸 찬성을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 규제법이거든요. 공공복리라는 얘기예요. 전체 이익. 근데 사법, 민법 하는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로마법이 이래로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치가 있는데 개인의 것은 개인의 것으로 냅둬야 되는데 왜 국가가 개입을 하고 그걸 니꺼 내꺼 이렇게 조절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법하는 교수들하고 공법 선생님들하고는 개념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민법 선생님 잘 보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말을 잘 해요. 자기 혼자만. 얼굴이 좀 이기적인 뭉쳐 있어요. 잘 봐봐요. 얼굴이 이렇게 좀. 저는 전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전 짜증내고 이러지 않잖아요. 민법생은 두세 번 얘기할 때 이상하게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막 이렇게 짜증내고. 그거 사람이 내 것만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고 잘 보라니까요. 좀 못 알아들으면 짜증 막 내고 한다니까. 그러죠. 저 여러분 뭔 짓을 해도 형수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그러죠. 짜증내지 않습니다. 얘들 그렇게 내 속상하게 해도 짜증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시설 부지로 묶였다.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철도 부지 등으로 묶이면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도로라고 하는 거는 왜 만들겠냐고.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이용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도로 부지로 묶이면 법은 뭐라고 되냐면은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금방 읽은 게 그 얘기잖아요. 시설 부지로 묶인 땅의 지상, 지하, 수중, 공중, 공간 등에는 해당 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 즉 결론은 내 땅이 도로 부지, 학교 부지 등으로 편입이 되면 더 이상 건물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건축 제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도로 부지 등으로 편입된 땅은 땅값이 뛸까요? 떨어질까요? 거래가 될까요? 누가 저걸 사냐고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도로 개설 또는 확장한다고 결정을 해놓고 그럼 도로 부지가 확정이 돼버리면 그 안에 땅 가진 사람은 건축을 못 하잖아요. 신축, 증축 이런 거 안 된다 이 말이요. 농사 짓지 말라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로 설치한다고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가 예산을 매년 배정을 해요. 그래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실무자인 사무관,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제일 세거든요. 여기에 전국의 지자체장,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만나려고 생쇼를 해요. 왜? 동그라미 하나 더 쳐버리면 200억이 2천억 돼버리거든요. 200억을 400억 늘어나면 내가 예산 따왔다고, 내가 우리 지자체 예산 따왔다고 홍보하고 재선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장들은요, 기재부 사무관, 서기관 못 만납니다. 급수는 한참 밑이어도. 워낙에. 그래서 끝발이죠. 그런 그 기재부에 들어가서 사무관, 서기관 한 사람들은 최소 차관은 다 해먹습니다. 장차관 다 해요. 그만큼 잘 똑똑한 애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설 부지로 딱 결정했는데 중앙정부 예산이 딱 칼질돼 다 삭감돼 버렸다.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본사업 안 하고 방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저 안에 땅 포함된 사람들은 재산권의 과잉 침해를 받잖아요. 너무 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시설 부지로 묶어놓은 지가 10년이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있다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들끼리는 땅 안 팔리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그래서 매수 청구란 말은 이게 사가지고 가지고 가란 얘기예요. 여기다 야를 붙이면 판다는 매자거든요. 파는 게 아니고 사가지고 가라. 리모델 할 때, 재건축할 때 구분 소유자가 동의 안 해주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파트 주인 만나서 매도 청구를 해요. 그것은 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팔아달라는 청구예요. 여기서 매수 청구는 내 땅을 서울시에 사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달라고. 왜? 도로 부지로 묶이면 일반 사적 거래가 되게 안 되게요. 안 되지.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해주고 세금은 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묶어놓고 시설 부지를 묶어놓고 건물 못 짓게 했으니까 10년 넘도록 묶였으면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라는. 그래서 99년도에 누군가가 헌법재판소 소송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떨거지법에서 시설 부지로 마음껏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장기 미집행 방치했을 때 재산권의 침해를 많이 받았다. 헌법재판 소송했더니 99년도 10월 달에 헌법재판소 뭐라 하냐면은 이거 잘못됐다고. 빨리 손보라고 해서 2000년 1월 달에 온 거예요. 99년 10월 21일자 판결 나가지고. 그래서 시설 부지를 묶인 지 몇 년 넘었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청구 들어간다. 왜 지목이 대인 이런 말을 넣냐면은 도로 부지로 묶었지요. 이 안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못하는 땅이 지목이 대인 토지거든. 그럼 이 안에 잡종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농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로가 쭉 연결되니까. 그러면 임야나 이런 애들은 제한받을 이의가 없지. 나무 심지 마세요. 농사 짓지 마세요는 그런 건 없거든. 건축하지 말라고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이제 누구 찾아가냐? 특별시의 땅은 특별시장한테, 광역시의 땅은 구청장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양천구에 가서 땅 사세요 하면 다리 절고 옵니다. 또 두드리 맞아가지고. 잘못 가면 두드리 맞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한테 가는데, 자, 서울시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서울시에 갑니다. 우리는 양천구 땅이라면, 서울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자 맞는데,
대림산업에다가 현대건설에다가 시행자를 벌써 도급을 줘서 정해줬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따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그자한테 가는 거야. 또는 그 도로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도로가 아니야. 그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들기로 했다고. 도로공사가 설치할 의무자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럼 그자한테 가야 돼요.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의무자한테 가야 돼요. 그러면 매수 청구 들어가면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해 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해야 돼요. 서울시장이 매수 의무자면 A라는 사람은 서울시에 가서 매수 청구했지요. 야한테 6개월 내 매수 여부 통보하면 돼요. 그런데 서울시 안에 자, 실제 시험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특별시 안에 이렇게 시험 나오지 않아요. A 광역시에서 시설 설치할 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다, LH공사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 그럼 누구한테 매수 청구 들어가냐? 야한테 가야 되는 거야. 매수 설치할 의무자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자한테 가야 되거든. 그러면 LH공사가 매수 의무자다. 이 아니야, 얘 설치 의무자. 야한테 가야 돼. 그러면 야는 자, LH공사에 갈 거 아니야, 그죠? 6개월 내에 땅 주인한테 사겠다 하고 광역시장한테 가서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다든가 매수할 의무자가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어서 야한테 갔다면 야들은 6개월 내 땅 주인하고 요 해당 지자체에다가 우리가 사겠습니다 하고 통보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눈빛이 너무 결연해도 약간 또 의심이 가요. 하면서 계속 한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의심이 간다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래 매수 청구는 요 지자체에 가야 돼요. 그런데 시행자가 따로 정해졌거나 설치 관리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그놈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야들이 이제 통칭해서 매수 의무자인데 매수 의무자는 6개월 내 매수 여부를 통보해 주는 거야. 야한테 통보해 주는데 땅주인한테 자, 지자체가 아닌 자들이 매수 의무자일 수가 있지. 그러면 야들은 땅 주인하고 해당 지자체에다가 6개월 내에 우리가 사겠노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자, 사기로 했으면 좀 이따 또 책에 또 줄쳐줄 테니까 사기로 했으면 2년 내에 매수 계획 수립해서 매수해야 될 텐데 안 산다라고 해도 돼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산다라고 해버리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가지고 이 제도를 폼나게 만들었는데 서울시 가서 매수 청구했더니 안 산다 해버리면 좀 많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건물 못 짓는 땅이라도 안 산다 하거나 산다 해놓고 안 사버리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1종, 2종 걸린 생활시설은 짓게 해줘요. 몇 층? 3층 이하. 그러면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고 그러면 땡이지. 3층 이하 단독이나 1종, 2종 건설 건물은 지을 수 있다. 허가받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 20년 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방치했어. 그럼 20년 된 날 다음 날에 전부 다 실효되게 돼 있어요. 자, 내 땅을 사주세요 하는 것은 몇 년 넘으면 된다? 10년. 실효되는 것은 20년. 이건 지목 관계 없어요. 어떤 땅이다 다 풀려버려요. 이건 지목이 대인 경우만. 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한 장 보면 어디 보냐. 150페이지 보세요. 자, 149페이지는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물 못 짓는다고 그랬지요. 자, 그럼 150페이지에 2번에 예외적 허용 있나요? 자, 봐요. 특별시 등 시장운수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몇 년? 2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 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위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 더 복잡한데. 박스에 1번 가설 건축물 건축 줄치고 2번 중간에 공작물 설치 줄치고 3번에 건축물 개축 재축 줄쳐봐요. 일단. 자, 이런 얘기해 보세요.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축을 못 짓는다고 그랬지요. 근데 이거 일체 건축을 금지된다면 또 틀려요. 시설 부지가 묶인 지 몇 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넘었다는 얘기예요. 도로 부지 묶인 지가. 그러면 여러분요,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하려면 돈 들어 안 들어요? 아유, 수백억 기본, 수천억, 수조원 든다니까. 그러면 시설이 결정이 되면 재원 조달이 바로 돈 드는 거잖아요.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걸.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걸 짜는데 왜 단계별이냐면은 집행이라는 얘기는 돈 드는 계획이라는 얘기거든. 도로부지가 결정이 났죠, 이제. 저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3년 내 공사할 거야. 그러면 1단계로 예산 집행계획 짜야 되는 거야. 그 뒤는 3년 뒤에 갈 거야. 그러면 2단계로 짜는 거예요. 몇 년 기준? 3년. 공사를 3년 내에 하면 몇 단계로? 1단계.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자, 시설이 결정돼서 도로부지, 공원부지가 결정났어요. 결정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돈 드는 계획을 만든다 이 말이요. 그럴 때 공사를 자, 여기서 저까지는 3년 내에 할 거야 그러면 1단계, 3년 뒤에 할 거야 그러면 2단계로 짠다. 딱 기억하세요.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그럼 다시 한번 시설부지로 묶이면 건물 못 짓지요. 못 짓는데 시설부지 묶인 지가 몇 년 넘었다고? 넘었는데 서울시에 갔더니 아직 단계별 집행계획을 안 짰대요. 짰는데 1단계가 아니고 2단계로 짰다는 거지. 그 얘기는 3년 내에는 공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이나 이런 쉽게 본공사 들어가면 철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설치하게 해줘요. 그럼 줄치게 그거잖아요.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 있다. 몇 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하면 2년 넘었단 말이요. 묶인 지가. 단계별 집행계획 안 짰거나 짰더라도 몇 단계 포함되면 2단계. 땅 사세요 하는 것은 10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등은 짓게 해주겠다 이 말이요. 나중에 본사업 들어가면 석 달 전까지 철거하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원상 회복 있나요? 3번 1번 특별 등 시장문수는 위에 따라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가설 건축물 공작물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라 이렇게 돼 있지요. 본사업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석 달 전까지 야 가설 건축물 철거해 한다 이 말이요. 그 후딱 철거하면 돼요. 후딱 철거해야 되니까 이럴 때 짓는 가설 건축물 등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 배워야 돼요. 이때 이김하고. 자, 오른쪽에 매수청구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매수청구제도 의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지문 나오는 거 아닌데 배경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도 99년도 헌재 결정부 때문에 만들었다고. 자, 2번 매수청구 사유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10년 동그라미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토지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5줄에도요. 10년 이내에 동그라미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만 동그라미 되지. 나머지는 눈에 절대 띄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돌발 퀴즈. 도로 공원 부지로 묶였어요. 10년 넘었어. 그럼 매수청구 들어갈 때 그 땅 위에 정착물이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지요. 걔들도 매수청구 할 수 있나요? 걔들은 매수청구 될까? 그럼 상식적으로다가 한번 그럼 땅만 매수청구해서 가져가고 그러면 건물은 안 되면 건물은 누가 이고 살아? 그러죠? 다 당연하지 거 아니야? 다 건물 철거해야 도로 만들지. 그래서 옆에 가로 있잖아요. 가로. 지목이 대인 토지 옆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도 포함한다. 한치 앞에 안 보여요. 이거의 시험이 나온 적도 있다니까. 당연합니다요. 내 땅이 2층 단독주택이 있었단 말이요. 그야말로 도로 만든다는 얘기는 다 철거하고 도로 개설한다는 얘기 아니요. 보상할 때 건물도 보상하고 땅도 보상하고 다 가져간다니까요. 그 위에 정착된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요. 돈 들여서 한 거. 다 매수청구 들어가지 그러면.
아파트 말고 보통 건물 사고 팔 때 실무 잘 하셔야 돼요. 단독주택 2층짜리 단독주택 진짜 멋있게 지었어. 대지 100평에 건폐율 40%로 해서 40평짜리 2층으로 지었어요. 땅 100평, 건축 면적 40, 연면적 80평 건축물 매매하기로 한다. 그거는 깔끔하게 하죠. 땅 등기, 건물 등기 해야 되니까. 그러죠? 다 팔고 이사하려고 그랬더니 집 땅 판 놈이 있지요. 포크레인 끌고 와가지고 마당에 조경석 다 캐가요. 나무 다 뽑아가고 있어요. 야, 이 사람아, 이걸 내가 또 팔아놓고 왜 파가냐고. 내 땅과 내 건물 연면적 80평짜리 팔았지. 내가 언제 조경수 팔았어? 그 캐갑니다. 이 사람 나무 한 그루가 1억짜리야, 이 사람아? 장난치나? 돌, 이거 짱돌이 아니야, 이게. 5천만 들어가지고 돌 다 사와가지고, 다 이게 설치했는데 이 사람아, 집값보다 비싸, 이 사람아? 그래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할 때는 그 위에 있잖아요. 의미 있어 보이는 나무들이 있다. 조경석이 있다. 일체 포함함이라고 해줘버려야 분란이 없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법적으로 침해를 해야지만 골치 아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경험이거든, 사실은. 경험해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는 것보다 활자를 통해서 그 남들의 경험을, 그게 판례잖아요. 남들의 경험을 활자를 통해서 미리 공부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판례를 공부한 사람들은 실무할 때 덜 힘든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자, 땅뿐 아니고 건축물, 정착물 다 매칭이 돼요. 그 다음 2번 상대방. 누구 찾아가냐, 이 말이요.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서에 등기부 등본 다 첨부하여 특별시 출시세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문서에게 당의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한 장 깔끔하게 넘기세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 박스 2법에 따라 해당 시설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자, 그 시행자 줄치고 2번,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줄치고 아까 칠판에 얘기한 내용이네요. 원래는 야들한테 가는데 시행자가 따로 정했거나 설치할 의무자가 따로 있으면 야들한테 간다는 거 그러죠. 이 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복잡한 문제가 풀리거든요. 자, 매수 여부의 통지 의무 있죠. 매수 의무자 서울시에서는 매수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내 동그라미 하고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렇게 됐죠. 요거는 지자체일 때는 깔끔하게 해서 끝나는데 잘 봐요. 특별시 등등등 시장문수에게 알려야 함을 하고 됐죠. 이때 매수 의무자가 특별시 등 시장문수가 아닐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 결정을 알려서 몇 년 내 매수해서 땅 사라? 2년. 이 부분 이해 가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자,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이면 땅 주인에게 6개월 내 매수할게 말게 통보하면 돼요. 지자체가 아닌 놈들이 매수 의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야들은 6개월 내 땅 주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가서 우리가 사겠노라 통보하라 이 말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보세요.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받은 토지 매수할 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합니다. 현금 동그라미하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로 매수 의무자가 자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줄치고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 채권의 명칭은 뭐라고 돼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여러분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대만 발행할 수 있죠. 뭘 아니요. 금방 줄치라고 했구만. 그러죠. 그럼 사업 시행자 따로 있다. 뭐 LH 공사가 뭐 설치 의무자다. 야들은 무조건 현금 줘야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이거 중요해요. 이거 국채가 아니고 지방채구만. 자, 이 채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시설채권. 자, 박스 보니까 소유자가 원한됩니다. 그럼 당연히 채권 주면 되지. 그 다음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를 매수대금을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발행하는 경우 있나요? 뭐가 없어요. 많구만. 만장하신 여러분. 증인 좀 서주십시오.
그 박스에 뭐라고 하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발행하고, 그 다음, 비업무용,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란 말 나왔죠? 이런 경우는 소유자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 준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양천구 목동에 있는 공원부지의 땅인데, 땅은 서울 양천구에 있는 땅인데, 땅 주인은 저 전라남도 목포에 살아요. 이게 부재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값이 1억이야. 얼마만 현금 준다고? 3천, 7천짜리는 채권 준다니까요. 소유자가 안 돼요 해도 채권 줍니다. 원하지 않아도 발행합니다. 원할 때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 여러분들은 꼭 누구 대신 온 것 같아요. 누구 대신이잖아요. 오늘 막 바빠서 못 와가지고 내가 오늘 대신 왔어요 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일 정도 출석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바빠가지고요. 제가 잠깐 왔어요. 잠깐 온 시간 나가지고 그 언니한테 내가 2만 원 받기로 하고 내가 왔거든요. 뭔가 지금 그런 자세가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남의 일인 듯한. 아니에요. 10월 27일 오후 5시를 생각하시라. 10월 27일 오후 5시에 식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 것이냐, 휴대폰 끌 것이냐 결정 다 합니다. 오후 4시 딱 되면 시험 끝나잖아요. 시험 끝나가지고 학원 딱 오면 5시거든. 가다 보니 탁 나옵니다. 딱 채점 딱 합니다. 막 깔끔하게 채점합니다. 막 해가지고 막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막 고함 지르면서 고기 먹으러 가자고 막 다 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갑자기 휴대폰 끄고 연락이 안 되고 막 찾지 말라고, 이따가 뭐 나중에 10시 되니까 갈 데 없어 다시 들어가고 막. 그래서 조금 신경 써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원할 때도 채권 발행할 수 있지요. 그럼 땅 주인들이 현금 대신 채권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저기요, 부자들은 지금 뉴스 봤잖아요. 저 특별 공급, 저 뭐 소득이 얼마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대출이 안 되니까 한 9억에서 10억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 공급이래요. 소득도 안 되고 막 자식이 많고 막 이렇게. 그런데 9억 10억을 마련할 정도 될 사람이 특별 공급이요?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죠? 그건 특별 공급이 아니잖아요. 특별 잔치지. 돈 넣고 돈 먹기 아니야. 돈 있는 사람들은 잔치하는 거죠. 남의 명의 빌려가서 해놓고 남의 명의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은, 개포동에 들어갈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 재산 다 옮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인데 재산 다 차명으로 한 사람들, MB처럼. 자기 명의 없는 사람. 이게 무주택자라고 하는데, 주택법도요, 무주택 기간이 5년, 10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진짜 웃기잖아요. 내가 빌딩 3개 있어. 그래도 집 없으면 무주택이야. 주식이 30억이 있어. 삼성전자 주식이. 그래도 집 없으면 무주택이요. 그게 무주택이요?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잖아요. 자산, 내가 소유한 재산이 얼마냐? 내 소유한 재산으로 가잖아요? 또 아버지한테 놔요, 또. 동생한테 놓고, 처남한테 놓고, 나중에 다 뺏겨요. MB처럼. 그래서 부자들은 현금 대신에 채권 달라는 사람 많아. 왜? 10억 현금 받으면 아들한테 정리하면 정리세에서 40% 다 뜯기거든요. 그래서 무기명 채권, 이게 10년짜리거든. 채권 받아 아들 주잖아요? 그 아들이 그 채권 10년 뒤에 만기를 돌려서 원금이자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박스에, 자, 2번 중요한 거 나옵니다. 채권의 상환기간을 몇 년 내로 하라. 그러면 채권 만기를 15년짜리 발행할 수 있을까? 그죠? 아무리 길어도 몇 년? 3년짜리는? 3년물도 가능해요.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중에 전국을 영업을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평균 이상 보장하고 다음 줄 줄쳐야 돼요. 구체적인 상환 기간 동그라미, 이율 동그라미,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군에 뭐를 정하고. 그러면 여러분요, 서울시에서 채권 발행하고, 부천도 채권 발행하고, 인천도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러면 땅 주인들은 채권 받고 땅 판 거 아니야, 지금? 만기를 도래했을 때 받는 이자가 똑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그러지. 서울시 조례로 1.8%, 부천은 살기 좋다고 1.9%, 인천 짜잖아요. 0.7%. 조례를 정할 수 있다니까. 왜 조례를 정해야 되냐? 시중에 정기 예금 금리 이상 보장하라며요.
정기 예금금리는 수시로 연동하잖아요.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그거 따라가려면 법령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막 국회에서 바꿔야 되니까 지자체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채권의 발행 절차 동그라미 하세요. 발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관하여 이 법의 특별한 규정 외에는 무슨 법? 지방법. 자, 그러면 서울시도 채권 발행하죠. 부천도 채권 발행하죠. 인천도 채권 발행해. 그 채권 발행 절차가 같다고 다를 수 있다고. 왜 달라야 돼요? 부천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행하면 되고 서울도 지방재정법이고 인천도 지방재정법인데 왜 달라요? 같다고요. 무슨 법에 따라 발행한다? 지방재정법. 그 다음 5번 특별법.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동그라미, 매수 절차 동그라미 등에 관하여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취법 준용한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야, 우리 법 제목 진짜 외운 거 많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깨 한번 이렇게 펴고 지난주에 용도구역 5개 배웠죠? 용도구역 배웠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걔들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그래, 뭐 개특법도 좋아요. 개특법. 자, 그럼 B장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수산자원법, 수산자원관리법. 자, 마지막 갑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켜켜이 누직이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 놓고 싶잖아요. 자포자기. 에이씨 모르겠다. 공법 진짜 짜증나 진짜. 그죠? 자, 지금 나온 것도 공취법 나왔지요. 지방재정법 나왔잖아요. 법 제목 외우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출제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매수 청구가 워낙 중요한, 작년도 나왔다니까 이거 매년 나온다니까. 지금 어떤 형태든 나오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 청구 들어간다 할 때, 자, A라는 사람이 서울시에 가서 땅 사서야 할 거 아니요. 그럴 때 이 부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시군 조례, 지방재정법, 공취법 이 세 가지 있지요. 썩 바꿔놔버리면 틀리겠다는 거 느낌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틀릴 것 같지 않아요? 자, 서울시에 갔더니 A 땅이 없으면 도로 설치가 안 돼. 반드시 필요해. 6개월 내에 매수 여부 통보해서 살 거 아니요, 그죠? 그 다음, 자, 매수할 때 매수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요? 매수할 때 땅 가격 평가해야 되겠지? 여러분, 저 개인들끼리는요, 땅 사고 팔 때 계약 자유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도 돼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국민들이 땅을 살 때는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관청에 가잖아요. 그 법에 없는데 안 해줍니다. 법에 없다고 안 해줘요. 인간사 모든 게 명문의 법으로 다 되나요?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게 있고 조리라는 거 있는데 공무원들은요, 법조문이 없잖아요. 안 해줍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울시에서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사겠지요. 감정평가 해야 되지. 할 때 뭘로 해결? 조례, 지방재정법, 공취법, 뭐? 서울시에서는 도로라고 하는 공익사업 하려고 이 땅 사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매수 절차, 감정평가할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한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 하겠다 이 말이요. 평가했더니 1억이 나와서 1억. 그러면 현금 주라고 그랬지요. 예외로 채권 줄 수도 있다. 채권 발행 절차는 그렇지, 지방채니까 국채는 국채법 적용하지만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은 조례. 자, 매수 절차, 매수 가격 평가할 때는 공취법. 채권 발행 절차는 왜? 지방자치단체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방채거든 이게. 국채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채권의 이율이나 상환 기간은 조례로 한다. 이 세 가지 꼭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에 규제 완화라고 나오죠. 이제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할 날부터 2년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 매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박스에 1번 끝에 단독주택 몇 층이야? 3층이야. 1종 건생, 2종 건생 다 몇 층이야? 3층 이하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2종 건생도 좀 꾸리꾸리한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단란주점, 안마실소서,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이 다중생활시설이 옛날에 고시원이었거든. 이것들은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빼고 남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있지요? 뭔가 여러분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알아야 될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전국에 공공용지 묶은 땅이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전국에 공공용지 지자체에서 도로부지, 공업부지 묶인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묶어놓은 땅. 그러면 봐요. 2000년 1월 달에 이 제도를 맞아요. 지금 2018년 아니요? 그러지요? 네, 이때 99년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책을 쓴 기억 나거든요.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나? 예, 어째 이런 일이? 그래서 벌써 보세요. 그때 만들 때도 10년 넘은 땅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보세요. 그때 도로부지 묶고도 18년 됐잖아요. 그러지요? 그때 묶고도. 그러니까 전국에 그런 공공용지 묶인 땅들 중에 내가 어디 눈먼 땅 생겨가지고 돈 벌고 이럴 수도 있고 중개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시료 한 장 넘기세요. 154페이지에 시료 보면은 시료사에 나오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부터 몇 년? 20년 지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 효력을 잃는다. 20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다음 날. 지목이 뭐일 때? 막 얘기하는 거 좀 고쳐주세요. 시료하는 거는 지목 관계 없어요. 땅 사세요 하는 것은 지목이 뭐일 때? 네. 이 부분 시험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오케이.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이번 토요일 날 이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한번 신경 써보세요.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어려운 거 나오겠어요, 어디에? 157페이지 하단에 개발행위 준공검사 있나요? 요런 행위를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5가지. 준공검사 안 받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칠판 보고. 이거 보고. 준공할 일이 없는 게, 이게 준공할 게 없네. 물건 샀는 거 하고, 그 다음, 토지 분할하고 꼭 기억하세요. 이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요. 자, 물건의 적치하고 토지 분할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 아니에요. 자, 씁니다. 따박따박 써야 돼요. 물건의 적치,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 아니라고. 또 열심히 쓰시는구만요. 하단에 박스 있나요? 3번 밑에 당구장 표시 있죠? 줄 치세요, 그러면. 따라서 물건을 한 달 이상 쌓아놓는 행위나 토지 분할 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지문 5개 만들면서 하나를 써먹는 거야. 이거 실제 나온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과 토지 일정한 분할 행위를 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준공검사 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쓱 섞어서 자연스럽게 안 보이게 묻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공검사라는 단어 나오면 저 2가지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무허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있나요? 이런 행위를 허가 없이 했다는 얘기지. 원상회복 줄 치세요. 원상회복은 너 왜 공작물 설치를 허가 없이 했냐? 원위치 해놓으란 얘기예요. 제목만 줄 치면 돼요. 자, 원상회복 명령을 안 따르게 있지요. 2번째, 대집행위란 얘기는 대신 불도저 끌고 박살내버립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예. 그 다음 3번째, 행정형벌 줄치고. 자, 징역 몇 년? 3년, 벌금.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짓, 부정하게, 서류 위조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거짓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았어.
그리고 이제 형제일병에 공사 착수는 안 했어. 자, 그러면 여기 처벌해야 안 해요? 징역 몇 년? 자, 제 얘기 한번 들어봐 봐봐요. 야가 서류 위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요건이 안 되는데 허가만 받았어. 개발 행위를 안 했어. 그러면 처벌해야 안 해? 얘 뭐 했다고? 거짓으로 허가받은 놈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고. 야, 뭐 했다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범죄의 실행에 착수를 안 했는데 이 짓을 안 했잖아요. 주의해야 된다니까 그걸 그렇게 냈다라고 이 썩을 놈들이. 봐요. 뭐라고 되냐면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하고 하기에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이라고 그래요. 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상태에서 개발행위를 아직 안 했어. 처벌하면 안 되지. 개발행위를 했어야 되지. 범죄 실행에 착수를 해가지고 그 범죄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는 죄 없어. 거짓으로 허가 받은 상태 가지고 처벌하면 안 되지. 거짓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뭘 행겨? 개발행위 한 놈이 이놈이 고발 조치돼가지고 처벌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하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내나 진짜? 다 잡아다가 동부구치소로 보내버리고 싶어요. 동부구치소 가면 텔레비 나온 사람 다 거기 들어갔잖아요. 더할래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참 잼발라 묻고 식판 자기 스스로 청소하고 야 그거 못할 짓이야. 나 같은 사람은 가도 잘 적응해.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MB는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판에 밥을 먹어서 내가 설거지 해본 기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취직해가지고 금방 승승장구해가지고 30대 때 이사 달고 대표를 했으니까 현대건설에 32살 때 이사를 달았어요. 37, 8세 현대건설 사장 했다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에 부른 게 뭐가 있냐고. 그죠? 저는 딱 30개월 가까이 식판 닦았다니까, 이게. 그리고 식판 기름기 있는 고깃국 나오잖아요. 먹으면서 짜증난다니까, 닦을리라, 어떻게 해서. 뭘로 닦으면 좋으냐? 솜이 스펀지로 빨래비누 있잖아요. 빨래비누 싹 해서 탁 하면 싹 닦여요. 깔끔해요. 더럽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세수비누보다 훨 잘 닦여요. 냄새 안 나고. 빨래비누라는 게 제일 닦여요. 퐁퐁을 해야 되는데 퐁퐁이 없거든, 군대는. 다 뭐 있나, 퐁퐁. 퐁퐁. 퐁퐁은 호텔 가서 써먹잖아요. 퐁퐁은 지난주에 써먹었잖아요, 퐁퐁. 퐁퐁 한번 써먹었잖아요. 이제 효과 있잖아요? 꼭 신경 쓰고 있어라, 너. 진짜 약발 진짜 죽인다, 그거.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퐁퐁 딱 2방울이면 아무리 친한 애 둘 낳고 산 남편도 떠납니다.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이 깔끔하게 퐁퐁 2방울 보낸다는 거. 개발행위 했어야 처벌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61페이지. 거기 제목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지금 여기서 배운 얘들 있지요. 객관식에서 이보다 더 깊게 나오는 것은 80점을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얘네들을 메모리 쫙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하면서 교과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펼쳐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일일이 다 하면서 2번 정도 반복을 해야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수업 딱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하냐? 집에 가서 책 펼쳐서 줄치면서 한번 읽었지요. 그걸 복습했다고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건 복습이 아니라고. 그리고 메모해가지고 읽었잖아요. 5분 쉬었다가 이 내용을 다시 읽고 5분 쉬었다가 다시 읽고 3번 정도 반복하면 뼈다귀가 확 잡혀요. 그게 복습을 한 거예요. 쓱 하면 책 읽은 걸 복습했다고 거짓말 하더라고.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3번 내지 4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메모를 한번 싹 6필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줄쳐가면서. 다시 읽고 해서 서너 번 해야 그림이 잡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법률 공부는 민법이든 뭐든 등기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도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저당권이라는 등기 나오면 저당권 등기를 3번, 4번 책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복습했다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번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번도 안 할 표정이거든.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과했어. 자, 161페이지 보세요. 괜히 얘기했다가 한 번도 안 할 것 같아서. 자, 161페이지 제목이 뭐라고요?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한 장 더 넘기세요. 그러면 제 9절은 기반시설. 그 다음 거에 야, 애들 또 시험에 또 짱짱이 나오거든요. 자, 먼저 나온 게 무슨 구요?
자, 자꾸 두드려야 돼요. 얘도 개발, 밀도, 관리, 부여. 그다음 두 번째는 기반 시설, 그다음 부여.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 둘이 어디다 써먹냐?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물을 때 써먹어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얘들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역이잖아. 끝에 얘도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그 구역 아니야. 생각 없이 외우니까. 얘들은 도시군 관리계획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할 때 자꾸 이 놈들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야는 개발은 해결해야 되는데 밀도가 너무 높아. 그런데 도로, 상하수도, 학교 있지요. 이런 기반시설이 용량이 부족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 근데 건물만 지어나가면 안 되잖아요. 용적률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용적률을 50%까지 강화시켜버려요. 그러면 준주거 지역이면 원래 용적률 500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는 순간 250% 이하가 돼버립니다. 땅값 뛸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그러니까 당연히 용적률이 줄어들 만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지정합니다. 녹지, 도시 외 지역은 80%잖아요. 줄어들 게 없는 거라. 그 다음 누가 지정하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얘네들이 절차,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돼요. 이걸 외울 게 있다고? 그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자들한테 부담을 지워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자, 재작년도 시험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이렇게. 뭐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거 지정되면 땅값 뛰어요? 떨어져요? 확 줄잖아요. 얘는 아니요. 얘는 주로 어딜 대상으로 하냐면은 왜 기반시설 부담을 지울까? 200 초과하는 건물 짓는 자들한테 돈 내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왜? 법이 바뀌어가지고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돼가지고 땅값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인구가 팍팍 늘어나가지고 허가 건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땅값 막 뛰어요. 그러면 법을 바꾸고 용도를 바꾸는 행정처분은 땅 주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그로 인한 반사적으로 규제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주인들이 가져간 이익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하고 똑같은 제도를 가지는 게 바로 이놈이요. 그런데 이거를 저놈하고 이중을 해버리면 안 되지. 자는 땅값 뛰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정 대상을 보면요, 아니 외울 게 아니라 얘는 꼭 도로, 상하수도, 학교 있죠. 기반 시설이 나와야 돼요. 시설 부족하단 말이. 야는 그게 아니요. 법령의 개정으로, 용도 변경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완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 반사적으로 뛰지. 그래서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똑같은 놈이요, 저놈하고. 절차만 주민들의 의견도 없고 심의 거친다는 저 절차. 딸랑 심의냐, 주민들 의견 듣고 심의 거치냐, 이 정도 차이. 그리고 야는 중요한 게 이거 지정하고 1년이 가도록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안 짜잖아요. 다음날 자동으로 풀려버려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냐고. 자, 그 다음 161페이지 이 정도 깔고 보는 거예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하면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자, 161페이지요. 부족할 것이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려고? 완화가 아니에요.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번에 구체적 지정권자 보면 자 줄쳐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운수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에서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줄치세요. 뭘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렇게 설명한 걸 다시 줄칠 때 암기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틀려버려요. 도시지역에도 녹지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그러면서 큰 3번 강화되는 거 보세요. 특별시등 시장 운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의 용도지역이 정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얼마까지? 50% 범위 안에서 강화를 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전 심의 4번의 세 번째 줄을 보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치고, 자, 절차는 딸랑 뭐밖에 없다고요? 심의.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셔요. 넘기면 다음 페이지에 6번에 구체적 기준 있나요? 거기에 이제 줄 한번 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줄 한번 치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관리방법 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그 박스가 하나 나오죠. 1, 2, 3, 4는 시험에 나오긴 무리고 4개밖에 없으니까 1번에 밑에 기억니은 있나요? 거기에 5개잖아요. 그걸 딱 묶어 놓으세요. 기억니은, 디귿리얼 미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틀리게 나올 것이냐.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가지고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된답니다. 야는 뭐 틀리게 하기는 힘드네. 두 번째,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얼마 이상 미달? 20% 이상 동그라미. 향후 둘 다 2년 내, 그렇죠? 수도 하수도 용량이 초과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2년 내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 얼마 이상 초과? 20%. 지금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나오잖아요. 얘들이 향후 몇 년 나오면 다 몇 년? 2년. 몇 프로 초과 나오면? 이 중에 하나를 3년 30%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들을 대상으로 뭘로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들라고? 또 왜 그랬대요? 여러분들 막 공법에 나온 높은 놈들 다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데를 지정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 사람이고, 아까 지정한 놈은 여기 있잖아요. 시장 운수가. 자, 여기 핵심이 보세요. 도로나 상하수도 학교 나오잖아요. 야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용적률을 50%까지 뭐 하려고? 줄여가지고 건물 짓는 총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도시기능이 돌아가려고. 그럼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거 나오죠? 야를 보세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 줄 치세요. 중복된다고 내고 말이야. 중복되면 안 돼요. 두 놈은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놓고, 박스 2번에 1번 보면 특별시부터 줄쳐요. 특별시 등등 시장 운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하단 박스 있지요. 얘를 보면 얘하고 지정 대상이 다르다는 거 확인이 보인다고요. 야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부족하단 말 나왔잖아요. 향후 2년 내 20% 초과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나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뭐 된다고? 완화 해제되니까 땅값 뛰지요. 이 법,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일반 상업으로 바꿔봐요. 땅값 엄청 뛰겠지요. 그러면 그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는 거거든. 3번의 기억을 보면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2016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 그 다음에 120건, 130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20% 이상 늘었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등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다? 20%. 이런 데가 있으면 뭘로 지정? C컷 외우고 뭘로 하는지를 기억이 안 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지정 절차 두 번째 줄에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며 줄치고 지방도시의 심의도 줄치고 딱 중요한 거. 그 다음에 3번에 지정 기준 나오죠. 이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 정하는데 박스에 1번 줄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저 끝에 최소 얼마 이상? 야, 10만 이상 지정해야 되는데 이런 거 낼 때 30만으로 떡하니 장난친단 말이지. 이건 최소 얼마 이상? 자, 하나 더 주의. 이걸 개발밀도관리구역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와, 이거 헷갈립니다, 나중에. 헷갈리는데 질도 모르고 틀려요. 아니야, 맞출 수 있겠다. 여기다가 이 문제 내는 것도 개발밀도관리구역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내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30만인데 30만? 10만으로 됐네? 틀렸구만 하고 답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풀어서 답을 맞힌다 이 말이요. 뭔 사태 벌어진지도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개발밀도관리역은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죠?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지정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 안 하면 그 1년 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참 이런 거 참. 자, 한 장 딱 넘기면 저 166페이지에 5번에 1번. 자, 돈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옵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설치 비용의 부가대상 건축행위는 단독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자 얼마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동그라미 해야 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자 신축, 증축할 때 돈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 아파트 리모델 해요. 리모델. 면적 늘어나는 거 없지요? 돈 내 안 내? 안 내지. 신축, 증축이 아니잖아요. 보통 리모델은.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하단에 설치 비용의 산정이라 해놓고 박스 보니까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있나요? 1번 단독주택부터 한 장 넘어가면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어마무시한 놈이 나와요. 그러죠? 이렇게 건물 지을 때 건물별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에 따라서 부과하는 금액이 다르다 이 말이요. 근데 공장을 보면 공장은 또 종류에 따라 다 다르죠. 숭악한 놈들. 그래서 보통은 공장은 내는 법이 없어요.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공장은 안 해도 돼요. 예? 그래서 1등만 기억해요. 공장 빼고 1등. 위락시설 얼마? 2.1. 2.1. 저 밑에 뭐 2등은 관광휴게시설이 1.9. 그 다음에 한 장 앞으로 가면 이전 건생이 1.6인데 이건 기억 안 되겠는데 1등이 뭐라고요? 제일 높은 게 위락.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가서 위락하고 1.9. 3등은 이전 건생 건물 1.6. 뭐 수치까지 그렇게 외우려고요? 그냥 위락이 1등이요. 2등은 관광휴게, 3등은 이전건세. 위락이 숫자가 얼마인데요? 2.1. 관광은 1.9. 이전건생은 뭔가 숫자까지 외울 듯한 자세네요. 위락하고 관광했다가 이전건생으로 간다. 요 세 개만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다 써먹을 일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딜 봐야 되냐면은 169페이지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지요. 돈 내는 거. 특별시 등 시장 운수는 납부무자가 국가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몇 개월, 동그라미 2개월 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고 납부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냅니다. 자,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할 때 돈 내라고 그랬지요. 자, 만약에 500만 원 부과했어. 이 돈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2개월은 얘기해요. 야가 허가를 받았지요. 허가 떨어지면 2달 내에 돈을 부과를 하는 거야. 그럼 500만 날라갔지요. 다 짓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2개월 내에 낸다는 게 아니고요. 언제까지 낸다고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미리 내고 네 내고 와서 사용 승인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데 한 장 넘어가면은 170페이지 하단에 시설 설치 비용에 물납 있나요? 워터로 낸다고 그랬죠. 워터로. 생수로 내요. 이? 워터로 낸다 그러면 안 잊어먹잖아요. 자, 워터라는 건 토지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물납을 허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었다니까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도록 하는데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라는 물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땅으로 대신 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200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있지요. 200초과하는 건물 지을 때 돈 내야 된다. 그럼 뭘로 지정? 금방 배웠잖아요. 200초과하는 건물 짓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그게 뭐요? 기반시설 부담고요. 그러죠. 용적률 50%까지 줄여버리는 거는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다. 허가 제한. 우량농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 5개 중에 1번이 그 우량농지와 일당들 환경경과 미관 박살나고 지문 긴 게 3번이고 4번이 뭐요? 지구단위계 했고요. 5번이 그걸 여기다 갖다 낸다니까. 시험을 같이 몇 년간 제한? 그러지. 3년 플러스 2년 연장 가능. 눈빛이 왜 그렇게 맑은 눈빛으로? 아까 그거 5개 한 거 아니야? 그거 연장할 때는 저 심의 안 거치고 그거 찬물 한 잔 먹고 할 테니까 요거 1시간 배운 것도 메모해서 외우셔요.